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KH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KH님.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또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드릴 얘기는 두 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호,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KH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KH예요. 이번에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정 큰 지역만 말씀드리자면 전라도의 어떤 정말 시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들었어요. 어제 듣고서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이거를 제가 들은 지인에게 이걸 내가 내일 한번 얘기를 해도 괜찮냐 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고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뭐길래? 예.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는 원래 서울에서 살다가 집이 갑자기 어려워서 전라도에 있는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작은 시골이냐면은 집이 총 7가구밖에 없다고 하면서 엄청 작은 시골이고 그다음 저수지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저수지가 유명하기로 그 사람들이 자를 엄청 많이 하러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땅값도 엄청 쌀 뿐더러 주변 사람들도 방문객이 오면 엄청 인색하게 군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엄청 무더운 여름날이었대요. 여름날이어가지고 마루에서 왜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년도만 돼도 대문 밖에 다 열어놓고 그러고 그냥 자잖아요. 여름밤에 이제 할머니랑 그 친구랑 그 친구 형, 어머니 아버님은 지방으로 일하러 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 친구랑 그 친구 형은 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대요. 자고 있는데 새벽쯤에 잠깐 눈을 깼어요. 그 친구가. 할머니랑 형이랑 마루에서 자고 있다가 잠을 깼는데 그 창문들이 왜 블러 처리되어 있는 창문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마인크래프트처럼 이렇게 자글자글해 보이는 그런 창문이었대요. 예. 거기 밖에 어떤 여자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형체가 가늠을 했던 게 머리가 길고 그냥 흰색 옷을 걸치고 있는 여자가 멀뚱히 정말 두리번 거리며 서 있대요. 그 형태 보니까 친구가 무서워서 처음에는 꾸미겠거니 했는데 근데 계속 한참을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를 깨우면 혼이 날 것 같고 어린 마음에 형을 깨웠어요. 형을 깨우니까 형이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형 좀 빨리 일어나봐 했더니 정말로 너무 쥐잡듯이 흔들어도 안 일어나고 뺨을 때려도 안 일어나고 하다가 할머니가 그 소리 듣고 시끄러워서 깨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이 시간에 뭘 형을 쥐잡듯이 패고 앉았냐. 할머니 저거 안 보이냐고 하면서 창문에 서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겁도 없으셨는지 창문을 확 여시더래요. 근데 진짜로 한 40대 중년의 여성분이 엄청 울면서 서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젊은 처자가 왜 여기서 서 있냐 했더니 그 여자가 엉엉 울면서 남편 좀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아니 무슨 남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남편이랑 사랑을 하려고 저기 저수지를 왔는데 예. 나는 빠져나오고 남편은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다. 어머. 근데 그 친구 집이 아까 7가구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제일 끝집이에요. 7가구 중에 가장 끝집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저수지랑은 가장 거리가 있는 곳이죠. 그 친구도 어린 생각에도 왜 굳이 여기까지 왔지? 7가구나 거쳐서 거리가 꽤 될 텐데? 근데 할머니는 그걸 가만히 들으시더니 가자, 한번 가보자라고 하시더래요. 아니 할머니 무서워 가지마 이랬더니 할머니가 뭐에 홀린 듯이 가봐야겠다. 저 여자에 따라서 가봐야겠다 하는데 뭔가 느낌이 뭔가 남편이 잘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급함도 있어야 되고 안절부절한 초조함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가지마 했는데 결국에 나서더래요 할머니가. 그때까지도 너무 무서우니까 깨워도 형은 뭐에 홀린 듯이 안 일어나고 소리를 치려도 막 울음을 끌어도 형은 아무 반응이 없다가 한참 뒤에야 할머니가 돌아오시더래요. 울면서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 할머니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오시더니 너도 봤지? 이러시는 거예요. 뭐? 그 여자 너도 본 거 맞지? 맞아 그 여자 계속 서 있었어 하니까 할머니가 막 뛰어가면서 이거 빨리 구급대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급차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여자가 아니래요. 그냥 가만히 가면 된대요. 그럼 저기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막 뛰쳐갔죠. 뛰쳐갔는데 정말로 저수지에 하나 떠 있는 거예요. 남성 시체가 하나 떠 있었고 할머니는 다급하게 아가씨 보고 여기 있으라 하고 옆집에 찾아가서 바로 전화를 했죠. 119랑 112랑 와가지고 아가씨 손을 잡고 막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근데 아저씨가 같이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빨리 손짓하면서 오시라고 빨리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를 건졌는데 이미 사망한 후였죠. 그래서 경찰이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셨냐고, 어떻게 알고 신고를 하셨냐고. 아니 아까부터 나랑 일단 처자가 알려줬다고. 그 처자가 우리 집 와가지고 저기 도 있고 하니까 자기 남편인데 빨리 구해달라고. 근데 경찰관이 하는 말이 굉장히 어이없게 쳐다보더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할머니 아까부터 혼자 계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둘러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헛것을 본 건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도 봤다 그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자마자 형이 일어나더래요. 형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할머니는 화가 나신 거죠. 그렇게 난리법석이 떨었는데 다 큰 형이라는 놈은 쳐 자고 있으니.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경찰 조사를 어쨌든 신고자니까 받으셔야 됐어서 한번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밝혀진 건 뭐였냐면은 일단은 착한 거는 남성 혼자가 맞았어요. 근데 부인도 거기서 착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5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이제 과연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의 시체라도 찾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라는 얘기를 하고 끝내더라고요. 무섭거네 이거. 저 이거 듣고 진짜 무서웠어요. 예. 5년 전에? 5년 전에 와이프가 그 저수지에서 자살을 했고 남편도 거기 와서 자살을 했고 근데 경찰 조사를 받아보니 그 남편은 그날 자살한 게 맞고 와이프는 5년 전에 그 저수지에서 자살한 거죠. 근데 그 저수지를 제가 밝히지는 못하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저수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봤을 때 아마도 이거 여기서 한번 얘기가 나왔을 것 같다. 하도 자살이 많은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누군가 했을 것 같은 조바심은 있는데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부대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돌빈이 100만 유튜버기도 하시고 제가 거기 한번 사연 채택돼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그럼 자기 얘기 좀 해달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얘기인데 그 친구가 그 부대에서는 굉장히 기이한 일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총 2가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도 조금 소름이 돋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관심병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군대는 다 묵인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언론에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좀 전설 같은 전설이 있었대요. 새벽이면은 항상 전화가 온다. 몇 날 며칠이면은 새벽에 전화가 온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제 짬이 차가지고 당직병을 하게 된 거죠. 당직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제가 좀 가명을 써서 안녕하세요. 저 똘비 엄마인데요. 똘비 잘 있나요? 이러면서 물어보더래요. 이 시간에 새벽에 전화를 하는 부모님이 아무리 요즘 극성 부모님이라도 해도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잠깐 돌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하고서 당직사관한테 보고를 했대요. 당직사관님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똘비 어머님이시라는데요. 그러니까 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해서 그냥 전화를 끊으면 된대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어머님이랑 아니야 끊어 해서 끊었더니 하는 말이 작년에 죽었던 그 고문관 병사의 어머님이다. 정신이 좀 나가셔가지고 항상 특정 시간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애가 잘 있냐 택배를 보냈는데 답장도 없다 이러면서 새벽에 전화 오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엄청나게 소리 지르면서 울더래요. 우리 애가 죽었는데 잘 있냐는 거짓말을 왜 하냐는 둥 이런 식으로 헷가닥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짧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슴이 아프긴 했었어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우리 애가 잘 있냐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직접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명 랜턴 귀신이라고 소문이 돌았는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군대에서는 동초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동초근무 같은 경우는 특정 무기고나 아니면 특정 지역을 돌면서 체크사항을 체크하면서 도는 근무를 동초근무라고 하는데 이 야간에 친구가 동초근무 순번이 돼서 자기 후임이랑 이렇게 올라갔더래요. 자기는 무기고 쪽 돌고 오는 거였는데 1초소에서 2초소 넘어가는 길이 굉장히 외진 곳이고 산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랜턴으로 딸깍딸깍 비추는 거죠. 그래서 뒤로 돌아왔더니 이제 후임이니까 뭐하냐 너 이랬더니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러니까 랜턴을 왜 켜 임마? 그러니까 저 랜턴 안 켰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화낸다고 하고 또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랜턴을 딸깍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어왔죠. 친구 화를 냈어요. 욕을 하면서 야 너 랜턴 켜지 말랬지.
저 진짜 안 폈습니다. 그럼 내가 뭐 거짓말해?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갈굼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 후임은 억울한 거죠, 자기는. 진짜 안 폈는데. 근데 또 친구도 얘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씨 뭐야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 이제 친구 이름을 돌비상 형님 이렇게 말하더래요. 뒤로 돌아봤죠. 근데 혹시 제 뒤에 누구 있습니까? 이러더래요. 뭔 소리야? 제 뒤에서 누가 랜턴 켰습니다. 그래서 장난치는 줄 알고 자리 바꿨어요. 자리 바꿨더니 뒤에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랜턴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정말 소리도 없이 야 지금부터 아무 말 하지 말고 가 이러고 정말 빠른 속도로 내려왔대요. 그러고서 나서 이제 근무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는데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당직 사관님도 열이 받은 거죠. 그런 일을 얘기했더니 뭐 이 새끼 장난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너 같은 놈들 지금 한눈이 아니라고. 어떤 때는 불침번 쓰는 게 세탁기가 돌아간다고 돌리지도 않던 세탁기가 돌아간다고 보고가 오고 예. 불침번 근무 쓰는데 인원수가 10명인데 11명으로 체크해서 보고하는 일도 있고 그 부대가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야. KH님은 짧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언제 오시나 또 기다리게 되는 그런 참여자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간결하지만 임팩트를 남기는 그런 참여자분이신데 오늘도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KH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KH님께서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KH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KH예요. 엄청 뜨거웠던 여름이었고 8월 중순쯤에 지역도 기억나고 위치도 기억나고 굉장히 명확하게 기억나고 또 더 신기했던 거는 그게 보면 대낮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소름 돋는데 여름 맞이해서 여자친구 뭔가 같이 계곡을 놀러 가고 싶다 해서 충주였나 제천 쪽에 있는 어떤 계곡을 놀러 갔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계곡 같은 경우는 캠핑장도 따로 옆에 비치가 되어 있고 이야, 예. 더군다나 캠크닉이라고 하죠. 캠핑 장비를 들고 피크닉처럼 하는. 저희는 그쪽으로 방문을 했는데 오픈런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주말에 또 같이 갔죠. 정말 열심히 달려가지고 갔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8시 반 정도에 도착했는데도 예. 그때 아마 좀 준성수기 느낌이었어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도 운 좋게 딱 주차자리 한 곳이 있어가지고 운 좋게 딱 거기다가 됐죠. 네. 근데 제가 주말에 좀 습관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늦잠을 많이 자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전날 금요일 밤에는 한 11시에 자서 다음날 12시쯤에 일어나고 그래야지 다음 주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날따라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몇 시간 못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곡에 도착해가지고 일단 내가 너무 피곤하다, 운전도 너무 장시간 한 것 같고 그래서 자고 싶다 해서 여자친구가 오빠 자라 해가지고 잤습니다. 근데 물에 들어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좀 오한이 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피곤한 탓이겠지 했는데 그래도 1시간 정도를 약간 쪽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오빠 저기 계곡 엄청 깊은 데 찾았다. 거기 한번 가보자. 그때 다른 곳에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계곡 밑으로 내려가서 한 3분 정도 걸어서 가보니까 사람도 한 가족 정도, 가족 구성원이 딱 아버지, 어머니, 딸 2명 이렇게 있고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 핫플레이스다 하고 잘 놀고 있는데 정말 낌새도 못 차렸는데 어떤 꼬마애가 물총으로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총이 어떤 물총이었냐면은 예전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자주 봤었는데 대나무 물총이라고 해가지고 통나무에다가 나무 길쭉한 막대 꽂아가지고 물을 뿜어내는 듯한 대나무가 있어요. 예? 이런 대나무 물총을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오이? 저 어릴 때도 없었던 건데 그런 걸 갖고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거 갖고 있지? 저런 거는 옛날에 일본에서나 있었던 물총인데 이러면서 제가 호응을 해줬어요. 그 위치가 어떠냐면 저 물속에 있다가 잠깐 너무 차가워서 햇볕 좀 쐬야겠다고 큰 바위에 올라갔는데 제 그 뒤에 있었습니다. 예. 그 남자가 물총을 갖고 있길래 와 너 진짜 멋있는 물총을 갖고 있다 이러니까 얘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볼래요? 이거 엄청 잘 나가요 하면서 자랑도 잘하고 도침성도 굉장히 좋았어요.
어린애가 되게 부추도 좋고 애도 착하다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말도 잘 걸고 예. 그래서 친해졌죠. 저는 워낙에 애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애랑 되게 재밌게 놀다가 근데 너 아버지랑 어머니는 이러니까 말을 돌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너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하니까 아저씨 저기 물고기들 엄청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좀 회피하는구나. 물고기 어디 하면서 저도 또 쫓아가지고 또 찾아봤죠.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저씨 근데 여기 물 너무 깊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또 말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뭐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도 굉장히 귀엽다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가족 한 단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가족의 자녀인 줄 알고 그 가족을 쳐다봤는데 저를 굉장히 이상한 듯이 보고 있더라고요. 뭐랄까 왜 저러지? 이런 듯한 느낌으로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저렇게 쳐다보지? 이러고 해서 한참 놀다가 얘가 그런 걸 물어봤는데 계속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예. 걱정스럽게 얘를 두고 갈 수도 없고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집에 가야 된다고 우리 밥 먹고 집에 가야지 오빠 이러길래 가자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제 다리를 딱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게 손과 끌어안는 게 아니고 손이랑 발을 같이 끌어안는 나무에 코알라가 매달리듯이 그렇게 제 다리를 붙들어 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가지 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아저씨 이제 가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보자 그러니까 가지 마요 계속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쎄해가지고 어떻게든 뿌리치고 나와야 했어요. 아무리 애기라지만 애가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많아도 8살이고 어려서 6살인데 성인 남성이 아무리 붙들려 매어 있다고 해도 움직이는 게 힘들진 않잖아요. 조금의 버거움만 있을 뿐이지. 근데 다리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 친구가 굉장히 말랐어요 또.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아유 안 돼 아저씨 가야 돼 무거워 이러면서 가는데 이것 말고 또 느껴진 게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차가운 물에서 놀고 있다고 한들 살이 닿아있으면 따뜻함이라는 게 몸의 체온을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맨살과 맨살이 부딪히면 이 따뜻함이라는 온기가 있잖아요. 그게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뿌리치고 약간 그래도 마음은 열려서 아기인지라 뿌리친다는 게 말이 뿌리쳤다는 거지 굉장히 살짝 밀어내면서 나왔어요. 근데 애도 마지못해 떨어지면서 물속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또. 아주 잘 가요 다음에 봐요 이러면서 왔어요.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여자친구한테 쟤는 왜 엄마 아빠도 얘기 안 하고 이름도 얘기를 안 할까 이러면서 왜 저 가족들은 나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지? 하는데 여자친구는 자기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저 아이가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 정도 올라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잡은 자리에서 그 위치가 제대로 보여요. 저희가 놀던 지역에 가드라인 쳐 있어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는 영역으로 돼 있어요. 더 이상 깊어지니까. 올라와서 애는 잘 있나 해서 봤는데 없더라고요. 아까 심지어 그 가족 단위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헛것을 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그 사이에 순식간에 사라진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올라와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가족 단위가 어떤 대화를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다음에 제일 미심쩍었던 건 그거죠. 아무리 아이고 아무리 찬물에서 오래 놀았다 치더라도 그 온기 같은 경우는 다리에서 느껴질 텐데 차가움이란 것도 안 느껴지고 따뜻함이란 것도 아예 안 느껴졌거든요. 그러고서는 굉장히 미심쩍었죠. 근데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은 햇볕 쨍쨍했거든요. 다 놀고서 그때 햇볕이 쨍쨍하다가 비가 엄청 내릴 때였어요. 정말 농담 아니고 저희가 차에 타서 출발해서 주차장에 나오는 순간 폭우가 떨어졌거든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도중에 산을 못 내려가고 멈췄어요. 비가 그치기를. 그러고서는 한 20분 정도를 그렇게 멈춰 있다가 다른 차들도 다 못 나가고 그 계곡가는 금방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계곡 부풀어 오르는 거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순식간에? 그거 진짜 또 깜짝 장난 아니던데? 정말 금세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우리 이거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났다. 정말 자칫하다 거기서 못 나왔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집에 왔죠. 뭐 미심쩍은 거는 다 제껴두고 집에 가야 되긴 하니까 열심히 서울로 돌아와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또 제가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요번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아이가 나를 잡고서 놓아주지 않았고 이름도 얘기하지도 않았고 제가 의상차기를 얘기 안 해줬는데 아이의 의상차기가 어땠냐면은 그 하얀색 난닝구 아시나요? 그 하얀색 난닝구에다가 꽃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시대 배경상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애들 어머니들이 뭐 래시가드 입히고 뭐 살 탈까 봐서 긴 거 입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란닝구에다가 꽃 모양의 반바지 이렇게만 입고 있으니까 또 게다가 그 대나무 물총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오래된 친구구만.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저한테 말씀하시길 귀신은 말을 안 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뭔가 해코지하려거나 그런 귀신은 말을 한다고.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이런데 걔가 말을 하더라. 근데 어머니가 아마도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이 생각하기에 매년 초마다 사주 같은 걸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사주를 보러 특별히 갔대요. 근데 올해는 유독 물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뭐 개울가, 바다, 강가 이런 데도 가지 말고 물을 웬만하면 피해 다녀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너 그거 물귀신이라고. 너 그때 못 나왔으면은 너 그날 떠내려 죽었다고. 저도 그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날 제가 약간 어머니 탓을 했죠. 아니 그걸 이제 얘기해주면 어떡하냐고. 애초에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 다음부터 제가 물놀이를 안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다. 네, 일단 대낮이었다는 게 굉장히 저도 웬만하면 봤던 것들은 다 새벽 시간, 가정 시간이 조금 넘은 시간, 예. 다 그 시간이었는데 대낮에 저만 본 것도 아니고 제 여자친구랑 같이 봤다는 게, 여자친구랑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과연 그게 정말 뭐였을까? 이런 미심쩍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그냥 선명하게 보이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의심할 수조차도 없었던 거죠. 너무 기이한 거죠. 저건 분명히 사람인데 예. 모든 상황들이 말이 안 되니 저건 정말 사람이었을까? 귀신이었을까? 물귀신이었을까? 이야.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행색을 보니까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올해 거기 왜 묶여 있는지, 물귀신이기 때문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순진무구한 아이의 형상을 믿을 수가 있을까? 특히나 아마도 사람을 해야 하는 물귀신이라면 둔갑하는 거야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가 부침성도 너무 좋았고 너무 착했어요. 네. 정말 너무 착해서 요즘에 이런 애들이, 아무리 애들은 다 이쁘죠. 다 이쁜데 낯가리고 어머니들이 좀 유별나게 키우다 보니까 이런 좀 방어적인 기세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요즘 아이 같지 않고 너무 사교성도 좋고 씩씩하기도 하고 했었던지라 거기에 거의 홀라당 넘어가듯이 넘어간 것 같아요. 홀리는 거는 순식간에 홀리는 거니까 사실상. 여자친구도 그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가 애를 좋아하는 건 아는데 약간 좀 못 벗어나듯이 노는 것 같아서 자기는 좀 걱정을 했대요. 그게 무서운 점이지, 그게.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여자친구분이 잘 보신 거네, 그 부분은. 근데 여자친구한테 진짜 한 번도 안 가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하다, 확실히. KH님이 잘 홀릴 타입이니까. 그런가 봐요. 예, 타겟팅을 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이거는 여자친구 이야기입니다. 여자친구 집이 딱히 그렇게 터가 안 좋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시설은 좋거든요. 예. 근데 터가 별로 안 좋아요. 여자친구가 워낙 기도 약하고 또 여자친구도 아무래도 좀 IT 쪽 종사자다 보니까 일도 힘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가위를 굉장히 자주 눌려요. 아이고, 예. 가위를 눌리는 경우가 다 똑같아요. 어떤 남자가, 정말 검은색의 남자가 자신의 몸을 엄청 주무른다는 거예요. 엄청 주무르고 마지막에 목을 든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조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날 저희 급하게 부른 날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본가에서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여자친구 혼자 사내다 보니까 제가 여자친구 집에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가면. 계속 저도 잠을 설치고 딱히 가위를 눌리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근데 저도 잠자리가 굉장히 안 가리는 편이거든요. 예. 정말 머리만 기대면 누워서 잔다라는 소리가 아마 저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유독 여자친구네 집에서 잠만 들면은 계속 중간에 깨고 그 다음날이 너무 피곤해요. 온몸이 찌뿌둥하고. 근데 여자친구가 투룸인데 침실이 있고 작업실, 컴퓨터가 놓여있는 작업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럽니다. 예. 침실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타닥타닥타닥 소리가 나더래요. 봤더니 그 기계식 키보드 자판 소리 아시나요 혹시? 오, 알죠. 그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가위가 눌렸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깨야겠다 해서 눈을 떴는데, 아무리 가위가 눌렸더라도 눈을 떴어 사람이 꿈에서 깨면은 그걸 알잖아요. 현실이다, 뭐 이게 꿈이다라는 자각이 있잖아요. 이건 현실이더래요. 근데 분명히 자기는 컴퓨터를 꼈는데 몸은 못 움직이고 침실이랑 약간 기역자, 침실 쪽에서 거실이 보이고 거실에서 들어가야지 문이 있는데 문 쪽은 안 보여요. 문이 안 보이고 거실 벽이 있고 기역자로 들어가야지 작업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침실은 거실이 보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침실에서 작업실이 안 보입니다. 그 기억자만 보이는 거지. 너무 이게 타닥타닥 소리가 나고 그 작업실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더래요. 컴퓨터 불빛이 나오고 있길래 자기는 분명히 껐는데 키보드 소리가 또각또각 이 소리만 나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그걸 보고 작업실 쪽으로 목을 돌렸더니 또각또각 이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몸을 움직였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그 순간 아까 기억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매번 보던 그 검은색 사람의 형태의 머리가 바닥 쪽에서 이렇게 쓱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누워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왜 거실에서 TV 뭐 하나 보려고 누워가지고 일어나기 귀찮아가지고 눈으로만 고개를 빼꼼 내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쓱 나오더래요. 그거와 동시에 또각또각 소리와 동시에 이 웃음소리, 남자가 비웃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어떻게 하다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검은 물체가. 이거는 그때부터 여자친구가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꿈이 아닌가? 꿈이겠지 하고서 정말 소리를 악 하면서 질렀어요. 악 하고 질르니까 정말 무슨 꿈같이 슥 하고 사라지더래요. 꿈같이 슥 사라지더니 일단은 결과적으로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고 컴퓨터는 켜져 있고 자기는 분명히 껐는데, 그래서 저는 그 컴퓨터 껐다고 착각했겠지. 아니라고, 자기 그딸 너무 컨디션 좋아가지고 컴퓨터 작업하다가 다 종료까지 누르고 그러고 나온 거라고. 모니터까지 껐다고. 근데 모니터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얘기 듣는데 옆에서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와, 예. 원래 제가 같이 잘 못 자요. 이게 뭐랄까, 같이 자면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마루에서 자고요. 지금 침실에 잔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나서는 항상 침실에서 그냥 같이 잡니다. 그치. 왜냐면 KH님은 거기에 보일 거 아니에요. 마루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쪽 못 보겠더라고요, 이제. 아니, 그러면 그 여자친구분 그 집 터가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여자친구가 일단 알아보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있다 보니까 반전세거든요. 네. 계약 기간도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냐 그러더니, 이거 주인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 욕먹을 것 같다고. 일단은 여자친구가 여기가 거의 다 2년 계약만 하다가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3년차 계약을 한 거예요. 네. 주인 할아버지도 근데 월세나 보증금 이런 걸 한 번도 안 올렸대요. 근데 그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것까지는 뭐 월세 잘 안 맞춰지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한 거니까 그렇긴 한데, 도대체 동네가 어딘지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큰 지역은 예를 들어 뭐 인천, 서울, 경기도 이렇게 크게만 보면 어디일까요? 서울이고요. 서초 서울 쪽입니다. 서초구면 월세가 안 나갈 수가 없는데, 절대. 근데 시세 대비 싸긴 합니다. 싼 데는? 시세 대비 많이 싸요. 싼 데는 이유가 다 있죠. 있다. 예. 절대 임대하는 사람들이 싸게 내놓지 않거든요. 네네, 맞아요. 특히나 강남 그쪽 서초 쪽은. 일단은 KH님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중간중간에 털이 바짝 섰습니다. 저도 팔에. 네, 저도 여자친구 얘기하다 보니까 좀 소름이 돋아가지고 저는 이제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어서 그거는. 아무튼 오늘 KH님 또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자주 와주세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일이 좀 바쁠 시즌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도 시간 나실 때마다 짧게라도 꼭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KH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또 어떤 섬뜩한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KH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음색이 좀 더 뭔가 두꺼운 느낌이네요? 아니요,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목이 좀 많이 안 좋으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날씨가 급변해가지고. 맞아.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KH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KH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길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야기인지 차근차근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대십니다. KH요!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점에 작은 누나랑 큰 누나랑 함께 겪었던 일입니다. 네. 그때 작은 누나가
제주도에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작은 누나랑 저랑 큰 누나랑 나이 차이가 꽤 나다 보니까 저한테는 큰 누나죠, 엄청. 그래서 항상 어려웠던 누나인데 어머니가 하루는 큰 누나랑 같이 제주도를 갔다 와라, 작은 누나를 보러. 그래서 너무 가기 싫죠. 중학교 2학년 때면 사춘기 때이고 내 시간이 중요한데 거기 살아가서 뭐하나 이 생각도 들고 그래도 되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주도 가면서도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이라면 엄청 잘 다닐 수 있겠죠. 근데 중학교 2학년 사내 아이가 어디 거기 가서 재밌게 놀만한 게 있겠어요. 예. 그래도 간 김에 가족이라고 누나들이랑 밥도 먹고 이것저것 놀기도 하고 하다가 작은 누나가 집에 가자. 작은 누나가 그때 제주도에서 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집에 가서 자자 해가지고 12시가 넘었어요. 그때 시간이 깜깜하고. 그래서 저는 뒷좌석에 타고 큰 누나랑 작은 누나랑 앞좌석에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근데 작은 누나가 갑자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갑자기 저기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귀신이 부른다라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원래 가던 길도 아니고 네네 가던 길도 아니고 저희 작은 누나가 절로 가면 길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우측으로 꺾는 거예요. 근데 도로가 가면 갈수록 비포장 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나가 잘하니까 뭐 알아서 잘 가겠지 하고 저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산길로 좀 안내를 하더라고요. 비포장 도로에서 산길로 좀 안내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할머니랑 할아버지 두 분이 정말 곱게 앉아 계셨어요. 정자세로 곱게 앉아 계셔가지고 저랑 누나는 뭐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어르신들이 밤잠이 없으셔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길을 점점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는 저 앞에서 버스 한 대가 엄청 큰 게 내려오더라고요. 그 버스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크롬 색깔의 은색 버스였어요. 검은색으로 썬팅이 돼 있고 하이빔을 켜놓고 들어오는지라 그 안에 사람이 타 있는지 안 타 있는지도 모르겠고 옆에 지나가는 걸 봤는데 검은색 썬팅으로 돼 있고 정말 은색으로만 돼 있는 버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 버스를 기다리셨나 보구나. 그럼 여기로 가면 길이 나오겠다 했죠. 올라가면서도 계속 직진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빠져나가는 길도 없고. 그래서 여기를 타면은 바로 고개 넘어가지고 집이 나오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길이 폭이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점점 좁아지더니 참고로 저희 누나 차가 그때 당시 경차였습니다. 모닝이었는데 길이 점점 좁아가지고 나중에 막 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랑 처음엔 뭐야 길 안 나오잖아 이렇게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돌려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돌아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갑자기 큰 누나가 근데 그 버스는 어디서 나온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길이 막혔다라는 당황스러움에 그 버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면서 길이 다 일방형이었고 옆으로 새 나가는 길도 없었어요. 그리고 점점 좁아지다가 길이 사라졌다라는 게 과연 저 버스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다가 작은 누나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저거 영버스 아닐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버스? 그러니까 왜 영버스? 죽은 사람 태우러 간다는 영버스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승버스. 저승버스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 왜냐면 작은 누나는 거긴 번호판도 못 받고 사실상 제주도에서 누나가 그때 2년 정도 있었지만은 2년 살면서 저런 버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심이 가장 큰 거는 그 시간에 버스 정류장인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섯 곳이 앉아 계셨던 게 굉장히 의심쩍어서 아직까지도 누나랑 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미스테리라고 그게 과연 뭐였을까라고 의문점만 남기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 이게 무서운 이야기나 어떤 목격담을 봤을 때 저승 열차든 저승 버스든 이런 걸 좀 많이 목격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너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을까라고 의심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 버스 형체를 저보고 그림을 그리려보라면 정말 똑똑히 그려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는 영버스가 맞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큰 누나는 그런 걸 못 봐요. 근데 작은 누나랑 저랑은 둘 다 여지껏 귀신을 안 믿지만 제가 볼 때 부정하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요즘에 돌비님 사연을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귀신을 안 믿는다기보다는 무서워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 누나랑 저는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은 하면서 둘이서 항상 쓰는 생각은 근데 분명히 그 길은 끝이었어가 항상 마지막으로 말이 끝나요. 이야,
섬뜩하네. 저도 이제 운전하고 밤늦게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옆에 버스가 섰는데 버스가 되게 퇴근 버스겠죠? 안에 불이 전부 꺼져 있고 사람이 없는 버스들이 있어요. 근데 괜히 한 번씩 쳐다보게 돼. 창문에서 누가 맞아요. 보고 있을까봐.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다 누가 보고 있으면 얼마나 나 그거 귀신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좀 버스 기사님들이 그거를 운행하고 있으면 안 무서우신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을 끄고 운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담이 대단하시구나. 버스 기사님들도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나 하는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약간 특정 장소를 딱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 오토바이를 즐겨 탈 때 이야기예요. 예. 그때 이게 세나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헬멧에다가 마이크 무전 교신을 할 수 있는 네. 일종의 장치예요. 네. 이제 친구랑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 멀리 날아간 다음에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정확히 제가 처음에 비포장도로에서 좀 빠지는 길이 있어 길을 잘못 들었어요. 내비를 잘못 예. 봐가지고. 근데 농가인데 비닐하우스가 엄청 많았는데 지나가면서 정확히 제가 처음에 엄청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먼저 질렀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뒤에서 친구가 따라오고 있고 비닐하우스 앞에서 정말 서 있는 하얀색 물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요? 이러면서 제가 핸들을 급하게 틀어가지고 사고를 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왜 그래 하니까 세나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못 봤어? 하니까 뭘 봐? 아니야 내가 평소에 그런 거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정확히 위치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시흥에 있는 생태공원 터널입니다. 생태공원 터널이 있는데 거기가 부천에서 시흥 쪽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인공터널이에요. 위에는 이제 가끔씩 뭐 멧돼지도 가끔 보일 때 있고 고라니도 보일 때 있고 그런 터널인데 거기를 넘어서 오는 길이었어요. 거기 진입하기 전에 먼저 비닐하우스에서 하얀색 물체를 본 걸 봤었고 친구가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너는 못 봤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못 봤다고 하니까 그냥 넘겼습니다. 제가 너무 장거리 운전을 해서 피곤한가 보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가다가 친구가 제 뒤에서 왔거든요. 이제 생태 터널을 진입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옆에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봤어요. 근데 아직도 못 믿겠는데 저랑 친구랑 둘 다 봤거든요. 친구랑 이게 아직도 회자가 되는 얘기예요. 생태계 반대편 터널이죠. 역주행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시속 그래도 80 정도는 밟고 있었어요. 차가 없으니까. 자전거가 목 없는 남자의 자전거가 엄청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보다 빠르니까 둘 다 헛것을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그래서 그 터널을 엄청 땡겨서 유턴을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게 너 봤지? 뭐 없었지? 옷 체크셔츠 입은 거 맞지? 자전거 맞지? 이거 둘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아직도 살이 떨리는데 너무 생생하게 봐가지고 그거는 정말 무서웠어요. 뭐 호기심에라도 가끔씩 그때 시간이 거의 한 새벽 1시쯤 조금 안 돼서였거든요. 근데 옆에서 저희보다 더 빠른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는데 목이 없는 게 너무 화나니까 둘이서 그 얘기를 안 해요, 잘. 근데 같이 보셨다. 이 친구도 저한테 제가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무서운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두 가지 정도가 딱 명확하게 있어요.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친구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의경이나 정경이 사라졌죠. 그 친구는 의경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곤지암 정신병원이 사유지라는 거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흉가 체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진상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사유지다 보니까 의경들이 거기 근무 배치가 다 된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무섭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무서운데 이 친구도 딱히 겁은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선임이랑 3계조로 근무를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막사가 하나 있고 6명이서 타임별로 3계조로 계속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고 다음날 오침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근무 시간이 세 번째 타임이죠. 첫 번째 타임 근무 쓰고 두 번째 교대하고 세 번째 타임 근무 들어가고 네 번째 타임으로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한창 여름이어가지고 여름 근무 같은 경우는 원래 2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단축을 하는데 1시간 반 근무를 쓰다 보니까 시간이 그때 당시 아마 3시 반인가 4시쯤 됐을 거예요. 뭐 이 시간에 아무도 올 사람도 없고 근데 특이하게 정말 딱 그 2시에서 4시 사이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대요. 이 흉가 체험 한다고 유튜버들도 엄청 많이 왔고 근데 그날은 한 커플이 들어왔대요. 한 커플이 들어와가지고
웬만하면은 모르는 척하고 들어가려고 한대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몰래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그 커플이 4시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자기가 여자친구 때문에 잠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너무 당당하게 예. 아니 들어가시면 어떡하냐 안 된다 여기 사유지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임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민간인 이렇게 2명 들어온다는데 그러니까 선임이 또 대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수경이죠. 돌비 수경님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떡하냐 하는데 여자애가 갑자기 엄청 울기 시작하더래요. 네. 커플 중에. 그래서 여자친구가 저기에 정말 소중한 무언가를 두고 와서 그러면은 자기는 여기 있을 테니까 여자친구만 들여다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사유지 들어오는 건 둘째 치고 어떤 미친놈이 여자친구를 혼자 들여다보내달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무서운 곳인데 거기가. 근데 친구가 안 된다니까요 하더니 어쩔 수 없죠 하더니 돌아가더래요. 근데 멀어지면서 실루엣을 보는데 둘 다 맨발이라는 거예요. 둘 다 신이나 이런 걸 신지 않고 맨발로 가더니 정말 시야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수경한테 연락을 했죠. 무서우니까. 돌비 수경이 근데 또 다시 무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아니 왜 연락 안 받으십니까? 했더니 연락이 왔어야지 받지. 그러니까 아니 아까 커플 2명이 왔었는데 자기 뭐 여기 중요한 거 있다고 들어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씨 하고서 근무 끝나고 나서 수경님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했대요. 예. 다들 그런 경험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다 처음이었는데 소문으로는 여기서 입주민들이나 아니면 동네 주민분들이 엄청 신고 전화가 많이 들어왔대요. 그치. 신고 전화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커플들에 대한 신고가 한 2-3건은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예. 인상착의를 물어봤을 때 둘 다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소소문 해봤는데 뭐 발견되는 게 없죠. 어떤 얘기도 없었고 그러고 나서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와, 아니 잠깐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산이에요. 네 맞아요 산이에요. 그리고 길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거기가. 저는 사실 무서워서 거기 근처를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지금이야 뭐 추억의 장소죠. 왜냐면 사라졌으니까. 네. 그치만 거기를 맨발로 갔다는 것 자체도 일반적이지도 않고 무조건 귀신 느낌이지 이건. 친구가 얘기하면서 자기는 아직도 이거를 그냥 귀신이라고 믿는 게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람이면 더 무서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 친구분 이야기 짧지만 무섭네. 그러면 이것까지만 하고 딱 이것도 굉장히 짧은데 일단은 그 친구가 근무했었던 지역은 수원입니다. 수원에 있는 경찰청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때 신막사가 들어올 때여가지고 신막사보다 신축 건물이죠. 그 친구들한테는 신축 건물이 들어오면서 폐건물 사용하지 않고 창고 개념으로만 사용하는. 근데 관리를 원래 거기 빨리 허물고 다른 걸 올렸어야 됐는데 허무는 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방치가 계속 돼 있었대요. 천장은 구멍 뚫려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비 오는 날은 다 물 차 있고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배수관 공사도 안 해가지고 물 새가지고 지하는 물이 잠겨있고 1층은 다 습해 있고 그렇게 아예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는 형태래요. 대문이랑 문은 다 이제 혹시라도 위험의 방지를 위해 가지고 쇠사슬로 다 잠겨져 있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말년쯤 돼가지고 당직 근무를 쓰고 있었대요. 당직 근무를 쓰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도 새벽 2, 3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 한 대 피워야겠다 해가지고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달빛이 엄청 밝았었대요. 그때 당시에. 왜 달빛에 비치면 사람 실루엣이라든가 어떤 형체의 능선이라고 하죠. 그런 능선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3층에서 후레쉬로 누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야 지금 누가 저기 사람 들어가 있어? 하면서 그 후레쉬로 3층을 비췄는데 그 후레쉬 비친 곳이 쓱 사라지는 거죠. 또 내가 피곤해가지고 헛것봤나 보다 하고 있는데 정확히 3층에서 후레쉬 끄고 담배 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해가지고 다시 뒤 돌아가가지고 그 3층에 있는 창문을 보니까 정확히 사람이 거기 서 있더래요. 사람 형체가 그대로 서 있더래요. 뭐야 저거 뭐야 하고서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게 자기는 저게 그냥 기물들이 서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처럼 보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아침 조회하고서 그쪽을 다시 봤는데 그 자기가 본 곳에는 기물이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연 그 수원경찰청의 3층에 있던 사람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네. 그 친구가 이야기해 준 거는 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KH님이 이야기가 긴 편은 아니에요, 항상. 근데 짧은데 이렇게 소름을 줄 수 있는 거는 KH님께서 말씀을 그만큼 잘하신 거예요. 표현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짧아서 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소름을 줄 수 있다, 없다도 나뉘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영적인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졌어요, 더. 사랑으로 커갑니다. 네. 소원을 생략할게요. 네, 사랑이 충만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커버님께서 이렇게 와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얘기 하나 또 잔잔한 거 있어서, 들은 거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커버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좀 영적인 얘기 하나 준비해봤고요. 혹시 거울 볼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흔히 거울은 현실을 비춘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한 번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이 진짜 우리를 비추는 게 맞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아니 거울이 만약에 현실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비추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엉뚱한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들은 사연이 하나 있어서 오늘 그 얘기 해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지인 중에 가명으로 영선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친구의 언니한테 일어났던 일을 제가 사연 수집하다가 듣게 된 겁니다. 자, 영선이 언니가, 이제부터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할게요. 그 언니가 겪은 일이 벌어진 거는 2018년 한 늦가을쯤이었다고 해요. 여름 지나서. 그 당시 영선이 언니는 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취방이 꽤 연식이 된, 그러니까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래된 만큼 월세가 저렴하고 학교가 또 가까워서 그런지 그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대요. 근데 오래된 집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집안에 거울이 꼭 있다는 거예요. 옛날 집 가보면 현관 앞이나 방 안에 빌트인처럼 큼지막한 거울 붙어있는 거 좀 아시죠? 그 집도 딱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선이 언니 방에도 오래된 전신 거울이 하나 붙어 있었던 거죠. 처음에 방을 봤을 땐 그 거울이 좀 거슬리긴 했지만 딱히 월세니까 떼어낼 이유도 없고 큰 거울 새로 사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놔두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이게 문제가 될 거란 상상도 못했죠. 이게 흔한 서랍장이나 벽에 붙은 장식 정도로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 처음 며칠 동안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냥 일상 그대로 흘러갔어요. 네. 근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밥 먹고 잠자고, 진짜 우리 그냥 모두가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딱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밤이었는데 그 영선이 언니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깨버린 거예요. 목 말라서 깨는 경우 있으니까. 그래서 잠결에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때 뭔가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좀 기분이 이상했대요. 근데 그게 있대요. 잠에서 깨자마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방 안에서 느끼는 특유의 어색한 기운이라고 하셨는데, 익숙한 내 방인데 어딘가 낯설고 약간 소름 돋는 그런 느낌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싶었더니 거울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언니 방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바로 전신 거울이 보이게끔 배치가 돼 있었는데, 거울에 비친 방의 모습이 방 안이 어두운데도 거울 속은 뭔가 희미하게 밝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흐릿한 형체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방 안의 사물들이 마치 우리가 낮에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였다는 거죠. 처음엔 잠결이기도 하고 달빛인가 꿈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그래서 물 마시고 다시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아니 근데 거울 안이 밝다고 느껴질 정도면 뭔가 빛이 어디선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순간 등골이 싹 했대요. 왜냐면 방 안 커튼은 꽉 닫혀 있고 불이 꺼져 있고
그럼 빛이 들어올 틈이 없었잖아요. 근데 거울 속은 분명하게 밝았던 거예요. 네.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눈을 떠서 거울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거울 속에서 본인 제외하고 아주 작고 희미하게 뭔가 움직이는 그런 게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뭐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뭐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언니는 정신이 확 들죠. 그래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거울을 실눈 뜨듯이 찡그리고 뚫어져라 봤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뭐 거울 속은 평범한 우리 방 안의 모습? 그때까지는 그래서 헛것을 봤겠거니 잠결이니까. 그래서 그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한동안은 별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언니라는 분도 시간이 흐르면서 뭐 그냥 그날 밤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고 지냈대요. 사실 뭐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한번 우리가 이상한 거 본다고 해서 당장 뭐 우리가 시들물을 들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는 귀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딱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도 언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시간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언니는 막 잠이 들락말락한 상태였는데 근데 딱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였냐면 약간 파스락 소리라고 할까? 그거 있잖아요. 왜 그 비닐 같은 거 천천히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주먹 쥐듯이 잡으면은 파스락파스락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방 안에서 분명하게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싶지만 이게 소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파스락파스락 소리가. 그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언니도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자겠더래요. 그래서 결국 다시 눈을 떠가지고 방을 둘러봤대요. 근데 방은 뭐 예전처럼 빛이 나는 건 아니었고 방은 완전히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청각에 집중을 했는데 소리가 나는 쪽이 어딘가 이렇게 찾으려고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방향이 딱 하나로 좁혀졌어요. 그 전신 거울 쪽이었어요. 또 등골이 싸늘하죠. 왜냐면 거울 쪽에는 당연히 뭐 비닐봉지나 종이나 그런 소리 낼 만한 게 없는데 딱 그냥 벽이랑 전신 거울만 딱 놓여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자꾸 바스락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참 망설이다가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을 켜고 확인해보자. 뭐 잠도 다 달아났으니까. 그래서 불을 딱 켰는데 당연히 방 안엔 아무것도 없고 소리도 딱 멈췄어요. 불을 켜니까. 그래서 뭐지 싶어가지고 구석구석 천천히 살펴봤대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바스락거릴 만한 게 없어서 너무 이상하다고 해요. 그러면 혹시 거울 뒤에 뭔가 꼈나 싶어서 거울을 번쩍 들어가지고 뒤쪽을 봤대요. 붙은 거를. 언니가 좀 깜짝 놀랐다고 해요. 거울 뒤편이 자기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거울을 이렇게 좀 잡아 뗐더니 뒤편 벽지 부분이 살짝 뜯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조금 뜯어진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약간 손톱으로 긁어서 우리 왜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뗄 때 손톱으로 살살 긁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뜯어낸 것처럼 불규칙하게 조금씩 벽지가 뜯어져 있었다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거울 뒤에는 애초에 언니가 처음 이사 왔을 때도 전혀 뭐 신경 쓸 리도 없고 딱히 건드릴 이유도 없었고 근데 벽지가 이렇게 조금씩 벗겨져 있었다는 거죠. 언니는 너무 찝찝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거울을 다시 제자리에 놔두고 방에 불을 끈 채로 다시 누웠대요. 근데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머릿속에 그 벽지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잠이 잘 안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언니가 처음으로 이 방에 나 말고 뭔가 있나? 좀 애매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대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기분 탓, 뭐 피곤한 탓, 무슨 탓 이러면서 넘기려고 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비가 또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어요. 그때 한밤중에 별 그게 없이 그냥 잠이 확 깼다고 해요. 특별히 뭐 악몽을 꾼 것도 아니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잠이 딱 깼대요. 근데 그때 딱 벽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딱 기억난대요. 새벽 2시 50분 정도였다고 해요. 이제 몸을 좀 뒤척이면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뭔가 언니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했대요. 소리가 뭐였냐면 정확히 말하자면 약간 흐느끼는 소리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게 흐느끼는 게 아니고 되게 작게 그냥 어디선가 멀리서 나는 작은 바람 소리? 휘잉휘잉 이런 소리처럼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소리가 좀 볼륨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뭐 이런 소리였대요. 뭐 저는 우는 소리라고만 들어서 표현은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점점 우는 소리가 명확하게 커졌다고 해요. 밖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밖이 아니라 방 안 어딘가인 거예요. 또 소리가 머리카락이 쭈뼛 서죠. 그래서 침대 위에서 일단 움직이지도 못한 채 가만히 누워가지고 소리 출처를 또 확인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좀 눈 감고 집중을 해보니까 소리가 바로 침대 내 발치 쪽에서 들리고 있었다고 해요. 언니가 이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뭐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대요 일단. 그리고 덜덜 떨고 있었대요. 근데 소리는 안 멈추고 계속 이건 100% 사람 같은 소리예요. 흐느끼는 거예요. 이제 계속 덮고 있는데 소리는 나니까. 근데 또 무슨 위해적 상황이 일어나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주 잠깐 용기를 내서 이불 틈 사이로 살짝 얼굴에 눈만 내밀고 봤대요. 침대 발치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안심하면서 이제 헛것 듣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순간 그 시선이 자기 의도도 아닌데 우연히 약간 반강제적으로 전신 거울로 시선이 간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서 그 흐느끼는 소리를 듣는 동안 방은 완전히 어두웠지만 전신 거울이 있던 구석 쪽은 창문 틈으로 아주 희미하게 빛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윤곽은 보였다고 해요. 근데 언니가 그 희미한 어둠 속에서 분명히 봤대요. 전신 거울에 뭔가 흐릿한 형상이 비친 걸요. 그 전신 거울에 비친 형상은 확실하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처럼 웅크린 채로 흐느끼는 모습이었대요. 흐릿한 모습이긴 했는데 분명한 건 웅크리고 앉아서 머리를 파묻고 오는 모습이었다고요. 공포심이 극에 달해가지고 얼어붙었어요. 근데 딱 그때 그 전신 거울 안에서 웅크리고 흐느끼던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언니 쪽을 거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바라봤다고 해요. 언니 말로는 그 눈빛이 너무 서늘하고 좀 한편으로는 슬퍼 보인다고도 느꼈대요. 아무튼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극에 달해가지고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느꼈대요. 잠든 거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아침이 될 때까지 뭐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었대요. 이게 언니가 겪은 큰 사건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언니는 확신을 가졌죠. 이 방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걸 확신을 하고, 그렇게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그런 게 있대요. 사람이 한번 엄청나게 무서운 경험을 하면은 두 가지 반응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절대 이제 그 일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하고 덮고 회피하는 거. 또 하나는 반대로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들이파는 거. 이 언니는 후자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들이파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뭘부터 했냐. 아침에 정신 차린 다음부터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평소에 친했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막 돌렸대요. 우선 이유는 하나였죠.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왜냐?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처음에 좀 반장난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진지하게 안 듣고. 그래서 언니 친구들도 처음엔 좀 웃으면서 넘기는 분위기였대요. 근데 언니가 너무 좀 진지하고 되게 절박하게 진정성 있게 계속 말을 하니까 친구들 몇 명이 걱정이 돼서 그날 밤 언니 집에 모이기로 했대요. 그날 밤 언니와 친구들 3명이 방에 모였어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친구들이 방에 들어와서 분위기 풀려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언니의 기분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했대요. 그래서인지 방 분위기도 밝은 것 같고 언니 자체도 긴장도 많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도 이거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그리고 보통 뭐 얘기 들어봐도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안 그러니까 친구들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이 됐다고 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이렇게 친구들이랑 밝게 웃고 떠들다 보니까 좀 이상한 자신감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랬대요. 야, 니들 다 있는데 이게 무슨 귀신이냐고. 솔직히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지. 근데 나 진짜 혼자 있을 땐 무서워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막 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게 풀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도 뭐 한 자정쯤 지났대요. 친구들도 다들 좀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는데,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누워가지고 슬슬 자자 얘기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딱 그때쯤이었대요. 그 방 안에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들으시는 분들 아시죠? 시차 많이 들으신 분들은 딱 감이 오실 텐데 네. 뭐냐면 온도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 그게 그냥 추운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순간 소름이 쫙 끼칠 만큼 서늘한 기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언니뿐만 아니라 언니랑 친구들도 그걸 동시에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가 긴장해가지고 얘들아 너네도 춥지? 라고 물었더니 친구들도 동시에 막 끄덕끄덕 하면서 그랬대요. 그 순간부터 그 전에 분위기 좋게 싸운 거 다 사라지고 싸늘해지면서 긴장감이 확 돌았대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 이제 안 거죠. 그러다가 방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그 옛날에 들었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흑흑거리는 소리가. 네. 근데 이번에는 방 한쪽 구석에서부터 점점 이동하듯이 가까워지듯이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친구들도 이제는 장난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벙 쪄가지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그 친구들과 언니 있던 곳으로 가까워지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대 발치 쪽에서 또다시 멈췄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친구 한 명이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벌떡 일어나면서 막 가서 방 불을 켰대요. 그 불을 켜니까 소리가 딱 멈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딱 켠 채로 방을 다 뒤졌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불을 켜도 그 방에 찬 기운은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결국 그날 친구들이랑 언니는 그냥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그 눈만 뜨면서 그냥
분위기 회복도 못하고 새벽을 맞았다고 해요. 그렇게 또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그때부터 언니는 진짜로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집주인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용기를 내가지고. 전화로 막 더듬거리면서 혹시 이 방에 무슨 일 있었는 거 아니냐 따진 건 아니고 좀 되게 조심스럽게 예의 갖춰서 정중하게 물었대요. 왜냐면 이게 귀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이상하게 볼까봐 좀 돌려서 물어본 거죠. 근데 집주인이 의외로 되게 당황하면서 말을 제대로 안 해주더래요. 그냥 뭐 아니고 그런 일 없었고 왜 그러시냐고 되게 방어적으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뭐 여기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뭐 급한 일 있다는 듯이 먼저 서둘러서 전화를 끊더래요. 이러면 의심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 처음에 그 중개해줬던 그 부동산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학생 뭐 그 방 잘 살지 않고 있냐고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심각해지더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심각하냐고 물었더니 이분은 좀 좋은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 그 방에 그 몇 년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냥 솔직하게 술술 얘기해 주더래요. 그때도 바로 나갔고 그 뒤로도 계속 금방금방 나가서 우리가 사실 그 방 잘 안 내줬는데 뭐 집주인이 갑자기 방 또 내놓겠다고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계약한 거였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기분이 나쁜 것도 있지만 머리가 좀 띵 하더래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일단 그 방 나가기로 했으니까 빨리 다른 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는 일단 이사할 집을 알아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사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날 그 저녁부터였어요. 언니는 임시로 일단 이 집에서는 못 자겠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지내려고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짐을 다 챙기고 현관을 나서려고 신발을 딱 신는데 갑자기 현관문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약간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그런 느낌인데 가지마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소리에 언니는 진짜 꼼짝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현관문을 확 제끼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자기가 굳은 건지 어떤 존재의 힘인 건지 뭐가 됐든 간에 갑자기 문이 끔찍도 안 하더래요.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잡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몸이 좀 풀려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막 문 잡고 흔드는데 또 그때 친구들이랑 있을 때 느꼈던 그 기운, 차가운 기운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뒤로 확 보니까 그 순간에 현관에서 방 쪽으로 이어지는 약간 복도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걷는 길 있죠. 그 방 쪽으로. 그쪽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 그림자가 가까이 오면서 언니가 숨이 턱 막혀가지고 또 정신이 잃을 것 같더래요. 예? 그렇게 몽롱한 순간에 갑자기 벨소리가 크게 울렸대요. 그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얼떨결에 휴대폰을 확 집었대요. 화면 보니까 아까 연락했던 만났던 그 부동산 아저씨였대요. 그래서 막 울먹거리며 전화를 받았대요. 그 부동산 아저씨가 좀 급하게 학생 지금 그 집에서 나와야 된다고 집주인이 전화해가지고 뭐 그 방에 이상한 일 계속 생긴다고 이번에도 금방 나갈 것 같다면서 뭐 이거 이제 알려줘야 된다고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뭐 보이면 보지 말라고 빨리 나오라고 나도 가겠다고. 이게 이분이 무슨 무당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한다니까 신기한 게 그분이 무속인도 아닌데 그 목소리 듣자마자 몸이 확 풀리더래요. 그러면서 끔찍도 안 던 현관문도 확 열리고. 그래서 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뛰어나온 거죠. 나오면서 좀 가자마자 부동산 아저씨도 바로 도착을 하셨고 아저씨도 좀 하얗게 질려 있더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언니를 보더니 괜찮냐고 아무튼 일단 이 근처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차로 막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나오니까 그 아저씨가 언니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자세한 얘기는 못했는데 사실은 그 방에서 몇 년 전에 혼자 살던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남자가 안 좋은 선택을 했었다고. 그 뒤로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헛것을 보면서 결국 나가버렸다고 한다고. 아마 그 남잔지 어떤 존재인지 거기 있는 것 같다. 이제 확신이 되죠. 귀신이구나. 확신이 돼가지고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다시는 그 방에 돌아가지 않았고 짐을 빼서 완전히 이사는 했다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사를 하고 좀 정신 차리고 부동산 아저씨를 만나서 편안하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부동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방 계약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때 한 젊은 남자 손님이 왔었는데 네. 뭐 되게 착해 보였고 근데 뭐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급하게 저렴한 방을 찾고 있더라고. 근데 그 방을 계약해주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이 방 안에서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뭐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면서 막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그 방에서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계속 헛것을 보고 난리를 치다가 며칠 안 돼서 다 나갔다. 그래서 사실 이건 뭐 변명 아닌 변명인 것 같아요. 그분 얘기 전해 들은 걸로 봐서는 그분 입장에선 그 방을 소개하는 게 자기는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했다. 그리고 이게 뭐 아무래도 영적인 일이다, 이런 거 미신이니까 이 학생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잠깐 말을 끊더니 그 언니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약간 진지하게 말할 때 있잖아요. 분위기 딱 잡으면서. 근데 학생, 내가 지금 그 말해야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손님이 학생이랑 되게 비슷한 또래고 학생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었다고.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내가 전화 걸기 전에 그 방 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계속 울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빨리 학생한테 연락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 내가 전화하기 전에 그 울음소리가 그 전화 너머로도 들렸다고. 근데 너무 슬프게 우는 목소리였다고. 그래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아직도 그 방을 못 떠나고 거기 갇혀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언니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사건도 끝났는데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은 없대요. 얘기는 뭐 비슷한 거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아마 외롭게 좀 세상을 떠나고 거기서 계속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기운으로 그렇게 대학생들을 끌어들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시 이사는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 대해서 생각 안 하려고 노력했고, 근데 나중에 듣기로 그 아저씨가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좀 뭔가 자기도 많이 지쳤는지 그 집을 소개하는 일은 완전히 끊었대요. 이러다 또 사달이 날 것 같다.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얘기가 끝났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었고, 방을 구할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무조건 뭐 가격이나 위치만 보지 말고,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이라고 했나요?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지를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는 거를 뭐 저도 아름아름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이 방에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좀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꼭 얘기를 전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잔잔하고 그런 얘기지만, 짧은 얘기지만 저는 좀 오늘따라 좀 믿기 힘든 얘기였어요. 그래서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야, 뭐 커버님이야 뭐 저희가 믿고 듣지 않습니까? 아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듣고, 그리고 커버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해놨어요. 뭐 사고 매물인 걸 좀 얘기를 해주지 그랬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뭐 일본 아니면 그런 법은 없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이제 뭐 비과학적이라고 여겨지고, 우리 그렇죠. 뭐 귀족님들이나 우리들은 그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사실상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희 채널이니까 귀신 얘기하면 이런 거 너무하다 저런 거 너무하다 하지, 귀신 나왔는데 귀신 나온 거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를 얘기를 안 했다고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해봐요. 정신 나간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네, 뭐 안타깝지만 뭐 그런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게 또 그런 집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늘 커버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비님, 귀족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께서 들려주실 어마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자, 오늘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그냥 주제만 듣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제요. 오늘 뭐 예고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만. 독서실 하겠습니다. 독서실 안 가본 지 한참 됐는데 요즘에는 스터디 카페로 바뀌었다며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연식이 있어서 라떼는 그렇지. 이제 독서실이었는데 일단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독서실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놀러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자, 그러면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끼리십니다. 커버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대학 시절을 떠올려 보면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있잖아요, 대학 가는. 특히 뭐 학교 근처에 카페나 독서실, 뭐 아니면 학생들이 자주 찾는 그 중앙도서관, 뭐 이런 공간은 항상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공간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 조금은 특이한 곳이 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뭐 시설도 멀쩡하고 위치도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잘 찾진 않는 그런 독서실이나 카페 하나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할 얘기가 그런 곳에 대한 얘기인데, 이야기는 그 제가 인터넷 방송 하던 때 시청자가 제보해준 얘기인데, 가명이죠. 현주라는 이름으로 할게요. 그 친구한테 들은 건데, 현주는 일단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였어요.
그 서울에서 꽤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부모님 기대도 크고 자기도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학교 기숙사는 보통 경쟁률이 치열해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현주도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좀 치열하니까 학교 근처에 원룸을 구했대요. 처음 자취를 하게 되면서 걱정도 많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독립해서 사는 재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한 달 정도는 새내기니까 대학생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니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 현주가 살던 원룸은 그래도 깨끗하고 되게 조용한 편이었긴 한데 문제가 방이 너무 작고 책상이 좁았대요. 그러니까 책 몇 권만 올려놓으면 꽉 차버리는 그 정도였다고 하니까 공부하기에 많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현주는 주변에서 공부할 만한 공간을 찾아보기로 했대요. 학교 도서관은 사람이 많아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고 카페는 카공이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됐대요. 그러던 차에 학교 앞에 좀 골목길 쪽에 작은 독서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독서실이 좀 특이한 게 현주가 살던 원룸에서 한 5분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학교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를. 독서실 앞에 딱히 간판도 없고 그냥 작은 그 안내판이라고 하나? 그런 거 하나가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정도였어요. 뭐라 써 있었냐면 24시간 오픈 깨끗한 시설, 뭐 무료 커피 제공 이렇게 써 있었고 현주는 그 중에서도 무료 커피라는 말에 좀 혹해가지고 한번 가보기로 했죠. 건물 외관은 꽤 오래된 느낌이 났는데 내부는 의외로 깨끗하고 좀 조용했다고 해요. 그 관리하신 아저씨도 계셨는데 되게 친절하시고 그리고 시설도 깔끔하고 그래서 별로 고민 안 하고 바로 회원 등록했어요. 가격도 저렴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로 만족을 하면서 다녔대요. 자리가 왜냐면 항상 넉넉하게 비어있었고 조용하고 당연히 그래서 공부하기 딱 좋았죠. 독서실 내부는 이랬습니다. 작은 방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방에 4개에서 5개의 책상이 있었대요. 근데 이상한 점 하나는 그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아무리 사람이 없는 데라고 해도 좀 몇 명 지나갈 만한데 현주가 다니는 동안에는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현주를 포함해서 한 2-3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었고 다른 방에는 사람이 없는 날이 좀 많았더래요. 처음엔 좀 의아했지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오히려 좀 조용하고 좋은 거니까 딱히 신경은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잘 다녔는데 어느 날 밤에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현주가. 근데 그날따라 집중 텐션이 되게 좋아가지고 밤 늦게까지 자리에 있었대요, 그날은. 그 현주가 있던 방이 그 독서실의 맨 끝쪽에 위치한 방이었고 평소에도 거의 혼자 썼던 공간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책을 보다가 문득 시간이 궁금해져서 시계를 봤더니 와 벌써 새벽 2시가 넘었더랍니다. 그 시계를 보니까 갑자기 괜찮다가 피곤함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가자 하는데 그때 책 정리 주섬주섬 하는데 갑자기 독서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터벅터벅 하면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까 관리 아저씨 친절한 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네. 순찰을 도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별 신경 안 쓰고 짐을 챙기고 있었죠. 근데 소리가 점점 현주가 있는 방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현주는 짐을 다 챙기고 문을 열려고 딱 일어서는데 바로 그 순간에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툭툭툭툭툭 오다가 현주가 있는 그 방 앞에서 딱 멈추더랍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문손잡이를 잡고 딱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살짝 연 상태에서 보는데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좀 그림자 같은 게 실루엣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별일은 아닌데 순간적으로 좀 자기만 있고 그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숨을 죽이고 문 밖에 그림자를 주시를 하고 있었나 봐요. 한참 동안이나 아무 소리 없이 정적이 흐르더니 갑자기 그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몸을 숙이면서 들여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온 느낌? 그래서 야 뭐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는데 일단 좀 입 틀어막고 좀 몸을 숨겼대요. 손잡이 놓고. 그러면서 좀 약간 멀리서 실눈뜨고 보니까 그림자긴 한데 얼굴이 보이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예. 조명 때문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근데 하여튼 그림자는 그냥 까맣고 형태만 있을 뿐 그러니까 뭐 얼굴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그런 게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숨죽이고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쭈그리고 보다가 다시 몸을 천천히 일으켜서 터벅터벅 목도 저편으로 사라진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가 멀어진 거죠. 그러면서 다시 조용해졌죠. 그래서 현주는 좀 뭐야 그러면서 한참 숨을 고르고 난 뒤에야 겨우 짐을 챙겨가지고 좀 빠르게 종종걸음으로 독서실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독서실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이 많아졌대요. 근데 본격적으로 아까 중간고사라고 했는데 시험 기간이 임박하니까 다시 학교 도서관이나 카페 가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공부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좀 며칠 좀 텀을 두고 쉬다가 다시 그 독서실을 찾았대요. 근데 그날 좀 더 기이한 일을 겪게 됐다고 했는데 다시 독서실 찾은 날은 중간고사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험을 며칠 앞둔 저녁이었대요. 아무래도 그날 겪었던 기분 나쁜 사건이 있으니까 좀 망설이긴 했지만 막상 시험 공부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공간 없어서 딱 거기 찾은 거잖아요 지금. 도착하니까 그날도 역시 내부는 좀 썰렁하게 비어 있었고 관리하신 아저씨는 계시는데 그냥 뭐 늘 그렇듯이 뭐 카운터에 앉아 계시는데 그날은 보니까 친절했었는데 약간 무표정한 느낌으로 심드렁하게 인사를 하셨대요.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겪었던 그 이상한 그림자 같은 거 그거 본 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이걸 또 그냥 여기 귀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기엔 너무 애매하니까 그냥 안 물어봤대요. 그리고 귀신을 봤다거나 확실히 뭐 누군가가 자기를 위협한 게 아니라서 뭐라고 설명하기도 난감하니까요. 아무튼 그 현주는 평소처럼 독서실 가장 끝방이라고 했는데 그 방에 들어갔대요. 평소에 그 방을 선택한 게 딴 건 아니고 사람들 왕래가 없어서 조용하기도 했고 다른 방은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집중이 잘 안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같은 공간 들어오니까 며칠 전 기억이 떠올라서 약간 오싹한 느낌? 찝찝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일단 애써 무시하고 자리를 잡았죠.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뭐 처음 몇 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고 그 시험 공부에 빠져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밤늦게까지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근데 또다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 이번에는 발자국 소리는 아니었고 독서실 내부 쪽으로 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냄새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얘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냄새냐 그랬더니 꼭 뭔가 타는 듯한 근데 그 타는 게 뭐 향 타는 냄새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는 우리 왜 플라스틱이나 그 전기선이 탈 때 그 고무 타는 냄새 같은 그런 냄새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냄새가 나면 보통 위험한 거잖아요. 귀신이고 뭐고. 그래서 불이 난 건가 싶어가지고 급하게 짐을 챙겼죠. 상황을 보려고 밖을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열고 복도로 나와봤는데 복도는 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점점 진한 쪽으로 킁킁거리면서 복도를 쭉 걸어가 봤는데 냄새는 독서실 안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도 끝에 있는 그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 창고가 뭐냐면 현주가 처음 왔을 때부터 독서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잠겨 있었고 항상 닫혀 있던 곳이었대요. 그래서 관리 아저씨한테 저기 맨 구석이 좋으니까 자기는 그 맨 구석방 써도 되냐 처음에 물어보니까 거기 그냥 잡동사니 같은 거 보관하는 창고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 창고 문틈으로 그 이상한 냄새가 강하게 새어나오는 게 확실해요 지금 상황이. 근데 냄새가 좀 위험한 냄새니까 불안해져가지고 관리실로 갔대요. 근데 또 막상 가보니까 관리 아저씨? 그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앉아 계시던 자리 텅 비어있고 근데 카운터에 그 작은 모니터로 CCTV 화면만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려고 본 건 아닌데 화면이 있으니까 사람도 없고 CCTV 화면을 무심코 쳐다봤는데 화면 중 하나가 그 창고 앞을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화면 속에서 그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점은 방금 전에 계단 갔을 때 그 분명히 두 눈으로 봤을 때는 창고 앞을 지나올 때 문이 꽉 닫혀 있었거든요. 그 틈에서 냄새만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CCTV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근데 그 창고 문틈으로 뭔가 실루엣이 또 서 있는 게 보였대요. 실루엣이긴 한데 분명하게 형체상으로는 이제 뭐 팔다리 있는 그런 사람의 형체였다고 하더라고요. 현주는 순간 오싹해서 온몸이 딱 굳는 느낌이 들으면서 꼼짝을 못하고 하면서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형체가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CCTV 화면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비명을 지를 뻔했죠. 화면에 비친 얼굴은 사람 얼굴이 맞긴 한데 지난번에 본 건 얼굴이 안 보였다고 했고 근데 너무 창백하고 무표정해서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인가? 인형 이런 건가? 그러면서 얼어붙어서 있는데 그때 독서실 입구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보니까 관리 아저씨가 외부에 어디 나가셨었나 봐요. 그래서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현주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관리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막 말을 했대요. 아저씨 저기 CCTV에 누가 있다고. 아니 창고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요? 막 그랬더니 아저씨는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더래요. 신기하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 들어봤더니 그 창고 아무도 없어요. 원래 잠겨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현주 너무 답답하잖아요. 지금 봤는데 아저씨 잠깐 와보시라고 그래서 CCTV 화면 앞으로 데려갔는데 화면에는 아무도 없고 창고 문은 다시 닫힌 건지 아무튼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친절한 모습이 아예 아닌 채로 이제는 귀찮은 듯이 한숨을 쉬면서 아니 뭐 가끔 가다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계신데
아우 다 착각이고 좀 이런 것 좀 얘기하지 말라고, 공부하시든지 집에 가시든지 하라고. 그래서 현주는 아저씨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서 원래 이러실 분이 아닌데 참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그날따라 퉁명스러웠고, 그래서 그날은 그대로 짐을 챙겨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창백한 얼굴이 약간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좀 섬뜩했어가지고 떠올라서 잠을 좀 설치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도대체 그 독서실에 뭐가 있나, 그래서 이거 독서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파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안 하고. 그래가지고 현주는 그 이상한 일들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 CCTV에 나온 얼굴 그걸 좀 생각을 해서 계속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쯤 되면 그냥 무시하고 다른 독서실 찾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고 합리적인 선택일 텐데, 이 친구가 좀 궁금한 건 끝까지 파헤치는 성격이에요. 저한테 뭐 물어볼 때도 계속 물어보고, 특히 또 이번 일은 그냥 지나치게 또 강렬하죠. 그래서 깊이 알아봐야겠다 하는데,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독서실 이름을 검색하고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라든가 게시판이나 뭐 이런 지역 카페 같은 거 뒤지면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독서실 이름으로는 딱히 괄목할 만한 별다른 정보가 나오진 않았고, 그 독서실이 있는 건물의 주소나 이름으로 검색을 하니까 조금씩 싶은 얘기들이 몇 개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처음엔 그냥 막연한 소문이나 약간 카더라 뭐 이런 수준의 글들이었는데, 내용들은 파편화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보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찾은 글들 중에 몇 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몇 년 전에 그 건물에 독서실이 아니라 학원이 작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한 남자 강사가 학생들과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강사가 학생들한테 지나치게 집착하고 특히 좀 여학생에게 그런 좀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해요. 그게 좀 심해가지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었고, 결국에는 이슈화되고 뭐 이렇게 영업도 안 좋고, 그래서 학원이 문을 닫게 됐다 뭐 그런 골자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였다는데, 그 학원이 문을 닫은 직후에 그 남자 강사가 갑자기 행방이 묘연하게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고, 막 조사하고 신고하고 했는데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냥 실종된 채로 사건이 흐지부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글들을 읽으면서 뭔가 연결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봤던 창백한 얼굴이 그 강사는 아닐까? 막연하죠. 근데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리고 독서실에서 봤던 남자 얼굴도 자기가 상상했던 강사의 이미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무표정하고 창백한 느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몇 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갑자기 업종도 바뀐 그곳에서 나타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한 건 독서실 관리 아저씨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독서실을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물어봤대요. 아저씨 여기 독서실 말고 전에 다른 뭐 학원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표정이 좀 미묘하게 굳어진 거예요. 침묵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이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 건 없었다고. 진짜로 이거 뭐 그런 뭐 이상한 가십거리 같은 소리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전 관리하는 사람이고 학생분은 공부하러 왔으니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약간 말을, 저는 지금 뭐 나름 이렇게 조리 있게 문장화 시켰지만 그게 어버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감추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줬대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독서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좀 약간 무서워지기도 했대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기심이 강한 친구다 보니까, 그래서 독서실을 자주 이용했던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오래 살았던 토박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주변 학교 친구들한테 해서 조금 아름아름 물어봤대요. 그러다가 그 현주 어머니가 또 계신데 동네 지인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연고가 있으시니까 또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나누시면서 같은 연배의 지인이죠. 그분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현주가 얻기는 힘든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일치하는 내용은 뭐냐면 똑같이 학원에 하던 데였고 또 남자 강사가 이상했었고 결국 없어졌다. 그래서 그게 교차 검증이 되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 경비 아저씨 말은 틀렸다는 거. 근데 그 확실은 해줬는데 문제는 알겠다. 여기까지 알겠다고. 근데 그 실종됐던 남자 강사가 왜 지금 독서실에 다시 나타난다는 거냐. 그거였죠. 그게 뭐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뭐 진짜로 귀신이든 간에.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엔 좀 어려워서 독서실을 조금 자제했고 가는 거를. 그래서 여기 이쯤 되니까 많이 두려운데 이거를 그만 파야 되나. 근데 너무 궁금해. 그러다가 주변 친구의 조언을 좀 듣게 됐는데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너 이거 자꾸 신경 쓰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네 성격도 내가 잘 알고 이럴 땐 그냥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속 시원하겠다. 별건 아닌 조언이지만 약간 친구의 말에 힘을 입어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해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뭘 했냐. 근데 혼자 하긴 좀 무서우니까 그 친구 보고 야 그러면 니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독서실 주변을 밤에 몰래 살펴보기로 했대요. 네. 낮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눈치가 보이고 어려우니까
밤 늦은 시간에 몰래 둘이 찾아가 본 거죠. 그래서 11시쯤 만났어요. 밤 11시에. 그래서 친구랑 독서실 근처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이제 사람이 좀 없는 곳이었으니까 밤 되니까 사람이 더 없었고 주변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아서 거리가 완전히 적막했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 뒤쪽으로 조용히 돌아가서 창문 같은 게 있으면 혹시 내부에 뭐 이상한 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엿보기로 했어요. 그 독서실은 건물의 2층과 3층을 쓰고 있었는데 건물 뒤편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좁은 골목이 있어가지고 접근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숨죽이고 그렇게 창문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뭐 별다른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책상, 의자 뭐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안에 들어가서 3층 구석에 있는 창문을 바라봤는데 거기서 약간 이상한 걸 목격하게 돼요. 창문 안쪽으로 독서실 내부가 보였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서 희미한 비상구 불빛 정도만 보였다고 해요. 거기 안쪽 창문 옆으로 어둠 속에서 뭔가 형체가 움직이는 게 보였대요. 근데 이게 너무 어두우니까 처음엔 착시인가 싶었는데 네. 아니야. 형체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사람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두운 독서실 안에서 천천히 좀 빠르지 않는 속도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순간 깜짝 놀라서 덜덜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얼굴이 그 CCTV 봤던 그 남자 얼굴과 똑같았다고 했거든요. 친구한테 이제 조용히 손짓하면서 그 창문 안쪽을 가리켰는데 친구도 바로 향초를 봤대요. 그러니까 또 2명이서 본 거니까 확실하죠. 근데 문제는 그 순간에 형체가 갑자기 창문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현주랑 친구를 똑바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소리는 못 내는 상태고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남자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짓는 것처럼 예? 목소리를 슬쩍 올리면서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비명도 못 지르고 막 점점 창문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그래서 창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희미한 불빛 같은 게 이제 좀 비쳤는데 좀 되게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이제 창백하다는 거는 이제 좀 얼굴이 좀 하얗다 이런 느낌인데 그걸 넘어가지고 완전 그냥 사람 피부가 맞나 싶은 느낌의 눈동자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동자가 흰자는 아닌데 약간 그 흰색인데 회색빛 탁한 눈동자?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면서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이제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이제 끼룩끼룩 기울이면서 창문의 얼굴 가까이 가서 했대요. 그래서 현주가 정신을 좀 차리려고 이대로 있으면 진짜 무슨 일 날 것 같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친구 손 잡고 정신없이 나왔대요 그냥. 그래서 막 이제 숨이 폐가 튀어나오게 막 뛰어가지고 큰 길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겨우 멈추고 안 되겠다. 이 독서실을 뭐 비밀이고 뭐고 파헤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며칠 동안은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라서 일부러라도 이 얘기를 꺼내지 말자. 그런데도 이제 계속 그 사람 얼굴은 생각이 나고 그렇게 며칠이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찝찝하고 생각이 나고 인젠 트라우마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태로 지낼 수는 없겠다 생각을 해서 며칠 후에 이제 다시 그 독서실 주변으로 가서 네. 낮 시간에 건물 상가들 돌면서 뭐 경찰로 지금 탐문 수사 뭐 이런 거 하듯이 좀 열정이 대단한데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근데 독서실에서 계속 그 움직이는 형체를 봤으니까 무슨 사연 좀 소문 나지 않았을까? 근데 좀 상인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별다른 얘기는 처음에 안 해줬대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손님 없어서 문 닫은 거 말고는 잘 모르겠다. 뭐 이 정도 얘기했대요. 그러다가 그 건물 옆에 어떤 분식집 하나를 그냥 우연히 들어갔죠. 이제 여러 군데를 돌다가. 그래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떡볶이 하나 시키고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인 아주머니셨는데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대요.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었냐, 독서실 저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전에,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이상한 거 봤다고, 신경 쓰여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약간 주춤주춤 하다가 얘기를 꺼내주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사실 예전에 장사가 좀 잘 되는 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원은. 근데 어느 날부턴가 뭐 사람들이 줄고 폐업을 했다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흘러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건물에서 사건이 한 번 있었다. 이제 2번째 얘기가 되는데 거기서 강사가 실종된 이후에 폐업에 가는 과정이죠. 어떤 남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학원 화장실에서 혼자 어느 날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진 줄 알았는데 구급차가 와서 보니까 숨을 거두었다. 정확한 사인은 이제 심장마비였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그 강사가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안 좋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밤에 불이 깜빡이거나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뭐 비상벨 같은 게 울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학원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희미한 형체를 목격하다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학원에 사람이 줄었고 그 남자 강사 사건도 있었고 아무도 결국에는 학원을 찾지 않게 됐다. 뭐 이런 골자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업종이 바뀌어서 새로운 곳이 왔지만
그 죽은 사람이 아직도 그 건물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많다. 그래서 나도 밤에는 이 근처에 잘 안 가.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이상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사가 실종된 거랑 이 사람이 돌아가신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그런데 그거를 얘기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누구를 찾는 듯이 네. 계속 서성이더라, 독서실에. 뭐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독서실 당연히 안 갔고, 그래서 독서실은 지금도 뭐 영업은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목격담 얘기도 메타 같은 데 계속 올라오고. 예. 그래서 좀 희한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오늘 얘기가 제가 들으면서도 이걸 할까 말까 했던 게 강사에 대한 얘기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네네. 강사가 사라졌다, 그래서 폐업을 했다, 그래서 그 존재는 강사일까? 아니면 돌아가신 분일까?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은 특별한 무슨 사인이 있었을까? 전 이게 너무 파편된 여러 가지 단서들인데, 네. 이게 뭐 얘기를 더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들은 그렇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고 좀 열린 결말 네, 느낌이죠. 결말이라든가 원인 같은 거를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좀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버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마지막에 열린 결말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